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종반에 접어들었는데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중적인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 이런 지시를 받았고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대상자 명단을 수첩에 받아 적다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서 그만뒀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는 사실 이제 며칠 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본은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악필이어서 보좌관을 불러 정서를 시켰다. 메모에는 보좌관 글씨와 흘려 쓴 내 글씨가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다며 증언 오염을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의 증인 매수, 증언 왜곡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박수영 국힘의원은 시중에는 첨사한 글씨체가 메모를 최초 공개한 박선원 의원 글씨체와 비슷하다는 의혹까지 있다. 조작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기현 의원님 법조인이신데 이 메모가 약간 오염된 건 맞나요? 모르겠고요. 예. 오염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뭐 일단은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계엄이 위헌 위법이냐 예. 또는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이 들어간 것이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느냐 아니면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군인들이 들어갔느냐. 근데 이제 핵심은 한동훈 이재명을 포함한 뭐 한 10여 명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명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보면 그 체포명령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메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논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체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정치인에 대해서 왜 위치 추적을 했지? 그렇잖아요. 이게 위치 추적을 요청할 일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가령 뭐 보안사나 국정원 직원들이 이게 저 사람 뭐 하는지 뒤따라다니면 그 자체가 공권력에 의한 대통령 권력에 의한 사찰행위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비상계엄이라 그러지만 대통령님 말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고 뭐 이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이재명, 뭐 우원식 등등의 위치 추적을 왜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본질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가 있었느니 많이 메모가 오염이 됐니 많이 하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님 발로 정치인에 대한 체포명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입증하기 위한 어떤 수단적인 방식의 논쟁인데 그건 지연 말단인 것 같아요. 보면. 네. 지연 말단이다. 자, 장현주 부위원장.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 공세를 펴는 건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메신저 흔들기죠. 메신저 흔들기입니까? 아니면 헌재 판결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김경수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 법조인들이 보면 대체로 이 홍장원 차장의 어떤 메모의 어떤 증거력이 얼마나 되는지 증명력이 높은지 안 높은지 이거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봤을 때는 큰 변수가 되긴 어렵다고 변수가 안 된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공문서나 보고서가 아니라 메모잖아요. 메모는 누가 합니까? 자기가 자기 보려고 메모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필체가 너무 알아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보좌관을 시켜서 정서를 했다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오염된 것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만 또 그냥 그것만 놓고 본다면 이 메모를 당연히 그냥 정서를 해서 그 내용을 올려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뭐 저는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시비를 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김영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지금 뭐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영 사령관을 접견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그 이후에 진술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나오거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쪽에도 접견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이 훨씬 더 문제될 만한 사안 아닌가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댓글에도 이런 의견 올려주신 게 있어요. 체포 지시 여부가 있었냐도 이제 문제지만 결국은 홍장원 발언 때문에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탄핵
찬성적으로 여론이 확 쏠린 건 있는 건 아니었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2030들이 높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 이 세대들은 공정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모든 것이 공정성 있는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런 양상이 굉장히 많이 보인단 말이죠. 내란이라고 했다가 헌재에서 내란은 빼라. 그다음에 메모가 있었다고 자기가 쓴 거라고 했었는데 저는 무슨 조선시대 왕인 줄 알았어요. 사관한테 받아 적거라. 예. 아니 뭐 받아 쓰기 어렵다고 보좌관한테 써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헌재, 공수처, 서부지방법원 알고 보니까 우리 법, 인권법들이 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단 말입니다. 헌재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루에 2명씩 막 4명씩 불러가지고 90분 동안만 한다. 시간 더 이상 안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빨리빨리 해버리겠다. 이런 것이 그냥 해가지고 가나보다. 이런 느낌을 너무나 많이 준단 말이에요. 저는 결과는 정말 법리대로 상식대로 판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 따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근데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는 이게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2030들한테 이런 재판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 원본을 또 없애버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메모를 이제 보좌관이 받아 적은 거더라도 일단 수사기관에 넘겼어야 되는데 이거를 또 본인이 좀 자초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논란.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그 14명의 명단을 들은 사람이 홍장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슨 홍장원이나 곽종근의 헌재에서의 진술만 가지고 결정 내리지 않고요. 이미 수사 기록 다 받았습니다. 거기는 방첩사의 수많은 간부들이 동일한 명단을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이 다 있어요. 우하고 헌재가 여론에 따라서 절차를 막 생략한 때 몰고 가고 있다는 건 국민의힘의 선동일 뿐이고 실제 그렇지 않고요. 헌법재판은 아주 명백한 그런 형사법적 증거에 따라서 이 규명을 하는 그런 재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요건이 한다는 계엄 선포를 하고 내란을 일으켰는지 이걸 보는 재판입니다. 때문에 저는 저게 빨리 돼야 된다고 봐요. 저거 헌정치적 공백을 이렇게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네. 자,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홍정원만 그런 소리 하면 증언 신뢰성 의심했겠지만 여인영 부관들도 다 증언한 사안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윤통은 한동훈 앞에서 홍장원 해임했다며 자기는 꺼리낄 게 없다는데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